자, 이제 진화104의 기술 이전의 의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런 그 기술 이전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전략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2년 사이에 지노맨 컴퍼니는 커다란 전략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임상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저희가 갖출 수 있는 현금 창출 능력을 최대한 강화하자라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기술 이전과 상업 매출 파트로 설명을 드리면은, 기술 이전 파트에서 과거에는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임상해서 임상 성공 후에 대형 기술 이전을 하겠다는 목표였고, 그리고 신규 탄핵 면역 항암제 위주의 신약 개발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전략들이 너무 잠재적인 리턴도 클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 저희가 감내해야 되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진행한 DBO팜과의 그 ADC형 항체들도 전임상 단계에서 저희가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리턴을 가져오는 딜을 했고, 이번에 일립시스 파마와의 면역 항암제 딜도 저희가 임상 단계에 투자를 하지 않고 엘립시스와의 협업을 통해서 임상 연구를 진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익을 갖다 극대화하는 그런 모델을 저희가 진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2, 3년 동안도 저희는 임상 단계에 진입하는 연구를 진행하지 않고 저희가 갖추고 있는 그 지노클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운 ADC형 항체나 그리고 그 항체를 활용한 ADC 후보 물질을 갖다가 전임상 단계에서 파마들과의 기술 이전을 통해서 수익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향후 2, 3년 동안 지속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고, 그 저희의 예상으로는 매 한 12개월 내지 18개월마다 한 건의 딜을 진행하는 페이스로 이런 기술 이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반복되는 딜을 통해서 저희가 향후 2건, 3건 정도의 딜을 더 진행을 하고 나면은 저희의 체력이 실제로 좋은 타겟을 골라서 저희 자체 페이로드와 링커를 진입해서 임상 단계까지 들어가서 글로벌 빅파마에게 직접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그런 대형들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전략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매출 전략에서 본다면 저희가 불과 한 3, 4년 전에 화장품 사업에 처음에 진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로서 화장품 사업에 대한 노하우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만은, 다행히 저희가 이 화장품 사업에 좋은 팀들을 꾸리게 되었고, 그 팀들이 좋은 역할을 하여서 23년도에 한 20억 정도의 매출을 한 후, 그리고 건기식 사업 진출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러한 화장품 사업의 그 성장세와 건기식 사업의 진출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은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향후 그 화장품과 건기식을 통해서 연 매출 2,500억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률 20% 정도를 갖다 달성하는 것이 저희 그 상업 매출의 그 현금 창출 극대화의 목표이며, 그리고 이 정도 규모가 달성이 되고 나면은 저희는 향후 외부 자금 조달 없이 자체 성장 가능한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레스를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24년도에 DBO팜에 5,800억 규모의 기술 이전을 했고, 그리고 올해 요번에 엘립시스 파마의 그 진화104 기술 이전을 했으며, 그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전임상 단계에서의 기술 이전을 저희는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8년 이후가 되면은 임상 단계에서의 대형들, 업프런트 1,000억 이상이 되는 들을 갖다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분야를 보시더라도 유이크가 작년도에 약 80억 정도의 매출, 그리고 27년도까지는 매출 한 700억 이상, 그리고 일본 시장과 미국 시장에서도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28년 이후에는 1,500억 이상의 매출이 가능한 그런 비즈니스로 저희는 그 성장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바이오틱 쪽에서도 저희는 한국과 미국 두 가지 사업을 같이 고려를 하고 있으며, 이런 프로그레스들이 향후 2, 3년 동안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은 28년 이후에는 건기식 매출도 약 1,000억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신규 타겟 ADC형 항체 및 ADC 향후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기술 이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C 파트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야말로 항암 그 분야에 있어서 가장 핫한 모달리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게 24년도 몇 개월 동안에 그 1년 동안의 메이저 딜들 몇 가지를 저희가 정리를 한 거고요. 최근 들어서도 거의 뭐 2, 3주에 한 번꼴로다가 ADC 파트에 대형 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빅파마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그런 그 치료 모달리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DC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암세포를 찾아가주는 항체, 그리고 암세포를 죽이는 페이로드, 그리고 이 항체와 페이로드를 연결해주는 링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그 ADC 회사로 많이 알려진 회사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 링커와 페이로드의 중점, 어떤 그 기술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항체 파트에 주로 지노콜 플랫폼을 통해서 기존에 잘 알려진 항체가 아니라 새로운 효과적인 항암 신규 타겟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항체를 개발하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저희는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항체에 대한 니드가 ADC 파트에서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링커와 페이로드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특허가 종료되었거나 조만간 종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링커 페이로드를 활용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다른 회사의 도움 없이도 많은 회사들이 그 ADC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또한 잘 알려진 페이로드 이외에 다양한 그 최신의 프로퍼리티 페이로드들이 링커 페이로드 시스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링커 페이로드 기술들은 세계적인 CDMO들의 대부분의 툴박스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론자나 우시나 삼성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활용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CDMO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CDMO 그 링커 페이로드 기술을 갖다 골라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런 CDMO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이런 여러 딜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시피 뭐 저희가 원하는 어떤 종류의 그런 링커 페이로드 기술도 기술 이전을 통해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항체 측면은 동향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거는 작년 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ADC가 임상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ADC가 갖고 있는 타겟을 구분해 본 겁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타겟이 홀트와 트롭2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ADC들의 어떤 바이올로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항암 효과가 잘 알려져 있는 항암에서의 유용성이 잘 알려져 있는 그런 타겟을 대상으로 해서 ADC들이 많이 개발이 됐고 그쪽으로 개발이 진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러한 잘 알려진 타겟 이외에 새로운 타겟들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관심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존의 그 모든 항암제에서 그렇습니다만은 새로운 항암제들이 나오면 대부분 다 2차나 3차 라인 치료제에서 먼저 쓰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쪽이 메디컬 니드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항암제들은 2차, 3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이후에 점차적으로 1차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지금 그 대표적인 ADC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는 에노투라든가 트로델비라든가 엘라헤어 같은 경우도 처음에 허가를 받았을 때는 2차 치료제 세팅 이후의 데이터를 가지고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대부분 다 1차 치료제 쪽으로의 지금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2, 3년 지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유방암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유방암에서 뭐 가장 지금 핫하다고 말씀드리는 에노투를 1차에서 쓰게 되는 경우에 에너트를 쓰고도 많은 환자들이 프로그레스가 하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2차에서도 ADC를 쓰고 싶은데 그럼 2차에서 ADC를 쓸 때 조건이 두 가지가 되게 됩니다. 하나는 같은 홀트 항체에다가 다른 페이로드를 갖춘 약물을 찾거나 아니면은 페이로드도 다르고 항체도 다른 이런 두 가지 옵션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아무래도 타겟도 다르고 페이로도 다른 항체 ADC가 개발이 성공한다고 하면은 이런 쪽에 대한 임상적인 유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러한 잘 알려진 트롭2나 홀트를 활용한 항체들이 1차 쪽으로 진행함에 따라서 새로운 타겟에 대한 니드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노콜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다수의 ADC형 신규 항암 타겟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104뿐만 아니라 120, 121, 122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프로그램이 이미 데비오팜에 라이센스 아웃이 된 상황입니다. 이제 그럼 저희의 다양한 ADC형 후보 항체 중에서 가장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된 제나 104 ADC 후보 물질에 대해서 간단한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나 104 ADC의 기반이 되는 CNTM4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암종에서 발현도가 높고 특히 이런 8개 암종, 그 중에 많은 대형 암종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8개 암종에서는 70% 이상의 발현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ADC형 항체의 가장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는 암세포의 발현이 높고
정상세포의 발현이 낮아야 되는데 정상세포의 경우에 보시면은 CNT의 발현이 매우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너버스 시스템의 발현도가 있는 건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 면역항암제로서의 전임상 연구에서 GLP-톡스를 진행을 했을 때 CNS 부분에서 커다란 톡시시티가 발견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나104를 활용한 그 ADC용 항체를 만들었을 때 저희가 아무래도 좋은 ADC인 경우에는 암세포를 잘 찾아가서 암세포의 항체가 다 잘 결합을 해줘야 되고 그 이후에 인터널라이제이션이 잘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암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항암 효과를 잘 보여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제나104의 항체와 그리고 제나104를 활용한 ADC의 인터널라이제이션을 봤을 때 아주 인터널라이제이션이 잘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파이브로사이코마 CDX 모델에서 그 이 제나104를 활용한 ADC의 항암 효과를 봤을 때는 보시다시피 아주 확실한 그런 항암 효과를 보여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두 가지 종류의 그 페이로드를 붙여서 했을 경우에 아주 좋은 그 전임상 그 항암 효과를 보여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수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작년도에 그 AACR과 월드 ADC에서도 저희가 좋은 포스터 발표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나104 ADC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요 정도까지 개발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엔티바디 발굴도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링커 페이로드를 활용한 인비트로 이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캔디데이트 노미네이션 바로 전 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고 트랜스레이셔널 워크도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스케일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캔디데이트를 통한 그 인비트로 인비버 스터디 그리고 PDX 모델 스터디가 끝나면은 요 시점에서 저희는 기술 이전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전략의 큰 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상업화 전략의 프로그레스와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이크 화장품인 경우에는 저희는 그 피부 유산균 피부에서 분리한 큐티 박테리움을 활용한 그러한 그 아주 확실한 그 브랜드의 컨셉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유이크입니다. 최근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성공하는 K-브랜드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은 출시한 후 한 3, 4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어떤 퀀텀 점프를 통해서 큰 모멘텀을 가지고 성장한다는 부분들이 대부분의 그런 성공한 브랜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 경우에 흔히 시장에서는 대개의 경우에 30초까지 성장하다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100억을 넘기면서 성장하거나 이런 두 가지 종류가 기업들이 많다라는 것이 화장품 업계의 속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희는 이러한 100억을 넘어서 성장하는 기업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저희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하는 기업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컨셉이 확실하고 글로벌리 히트한 제품을 갖고 있고 반면에 해외 시장 진출이 확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포트폴리오와 유통 채널이 확보되는 이러한 기업들이 이러한 것들이 공통적인 성공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이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확실한 그 제품 컨셉을 가지고 있으며 선크림, 미스트 등 글로벌 히트 제품이 이미 육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외 시장을 보시더라도 이미 그 다양한 해외 인허가가 확대되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대형 시장인 일본에서의 진출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아마존 등을 통해서 진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컨셉을 활용해서 다양한 그 제품과 포트폴리오 확장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유통 채널 부분에서도 올리브영 입점 등 다양한 그 유통 채널의 확보가 아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저희의 사업 전략은 라이즈라는 빅 모델을 활용한 그 전반적인 브랜드 매력도 증가와 그리고 국내 유통 확장이 가속화되는 그러한 그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부분을 보신다면은 크게 보면은 그 올리브영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 채널에 저희가 작년 그 여름에 입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번 그 판매 그 1위를 기록을 하였으며 그리고 올영 진입을 통해서 해외 진출이 아주 가속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영 이외에도 쿠팡이나 그리고 그 다양한 그 유튜브 마켓 등 면서점 등 다양한 그 국내의 중요한 유통 채널의 입점이 차곡차곡 진행이 돼서 전반적인 그 매출 향상을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을 보시더라도 작년부터 일본 시장에서의 아주 본격적인 매출이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일본 이외에도 미국 시장에서의 공식 지출이 올해 시작이 되고 그 이외에도 유럽 등 그리고 동남아 쪽으로도의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4년도에 저희 추정으로는 약 그 80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그 23년도 직전 연도에 비해서 약 4배가량 그 매출이 성장한 그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올해 다시 이 80억 원에서 한 2배 정도가 넘는 그런 성장을 좀 예상을 하고 있으며, 그래서 향후 2년 내로 7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올해는 국내 사업 확장과 일본의 오프라인의 본격적인 강화, 그리고 미국 등 해외 셋업을 통해서 그 매출 그 확장을 진행할 생각이며, 그리고 그 내년도에는 이런 특허 성분 라인업을 통해서 K-뷰티 선두권 진입에 일본에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미국과 그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27년도쯤 되면은 글로벌 K-뷰티 선두 그룹 중에 하나로다가 당당하게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한 프로바이오틱 시장에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에는 프로바이오틱 시장에 참가를 꺼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장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출혈 경쟁 때문에 매출 대비해서 수익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시장은 단순한 프로바이오틱 시장이 아니라, 그리고 메디컬 그레이드 프로바이오틱 시장, 즉 그 확실한 그 임상적인 근거를 가지고 임상적인 혜택을 통해서 소구할 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 시장에 주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저희가 그동안에 진행해 왔던 그 처방약 시장에 비해서는 훨씬 개발 기간이 짧고 그 여러 가지 투자가 적은 그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 정도에 좀 더 그 자세한 프로그레스와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은 그 미국의 그 주요 이런 메디컬 프로바이오틱 시장에 그 경험이 있는 사람과의 공동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존에 이 분야에 자리를 잡고 있는 회사들을 통한 그 제품 공동 개발, 아니면은 이런 그 프로바이오틱 저희가 갖고 있는 원료를 개발을 해서 원료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존 회사하고 JV를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각각의 모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모델이 진행될 수 있는 가장 기본되는 베이스는 저희가 그동안에 진행했던 처방약 개발에 필요한 그런 오랜 기간과 커다란 투자금에 비해서 이런 메디컬 그레이드 프로바이오틱 같은 경우에는 개발 기간도 짧고 성공 가능성도 훨씬 높은 시장이라는 것이 저희가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장점이고요. 그래서 그 메디컬 그레이드를 저희가 가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처방약 개발을 위해서 준비해왔던 항암 면역 기능 개선 균주라든가 인지 기능 개선 균주, 비만 균주, 여성 건강, 이런 다양한 종류의 치료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 저희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해서 이러한 프리미엄 프로바이오틱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올 하반기 정도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업데이트 시켜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그동안 말씀드린 내용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이미 신규 타겟 항암제를 기술 이전을 2건을 달성했습니다. 불과 8개월 사이에 2건의 항체 기술 이전을 달성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마일스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이미 유익 화장품이 80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을 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향후 2-3년 동안에는 ADC용 노블 타겟 발굴에 집중해서 사업적인 반복적인 기술 이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화장품과 건기식 매출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매출 확장과 반복적인 기술 이전을 통해서 시총과 자금이 좀 더 확보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저희가 직접적인 ADC 개발을 통해서 ADC 임상 단계에서의 대형 빅딜을 갖다 노리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계획이고, 그 단계가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화장품과 건기식 매출로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이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지속 성장이 가능한 회사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이러한 저희 전략적 변신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지금 저희가 향후에 기대해야 될 저희의 시총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첫째, 저희는 그러면 3가지 비즈니스가 한 회사에 모여있는 형태의 회사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화장품 매출이 약 700억 정도가 가능할 거로 보고 있는데, 그럼 약 1000억대 화장품들의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은 PSR이 약 한 2.4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쯤 되면은 저희가 500억 정도의 매출이 달성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요 500억 정도 되는 건기식 기업의 PSR도 한 2.15 정도가 됩니다.
그럼 저희가 갖고 있는 매출과 매출을 이런 PSR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ADC용 신규 한계 그 기술 이전을 최소한 3건 이상을 달성을 했을 텐데, 이런 업프론트 한 100억 정도 되는 중규모의 딜들을 갖다 2-3개 달성한 바이오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당시에 보게 되면은 저희가 받게 되는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될지를 감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세 가지를 합해서 저희가 시총을 예상을 해본다면은 아마도 총 한 거의 9천억 정도는 최소한 되는 그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진 회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그럼 이 자금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당시에 저희는 마이크로바이옴 CDMO 사업에 진출하면서 미국에 있는 리스트앱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약 27 밀리언을 들여서 확보를 했고, 그리고 이 회사는 현재 현금이 한 6 밀리언 정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당시에는 CDMO 사업을 본격적으로 영위하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캐파시티 증설을 위해서 약 48 밀리언 정도의 투자금을 추가적으로 조달을 해서 이 투자금 중에서 현재 40 밀리언 정도를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 2-3년 사이에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CDMO 사업의 전망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시장 전망이 상당히 타이트해졌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CDMO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말씀드린 전략, 즉 그 ADC용 신규 타겟과 ADC 후보 물질, 그리고 ADC용 그 임상 단계 진입을 통한 그 기술 이전, 그리고 그 화장품 사업과 건기 사업을 키우는 것이 실질적으로 훨씬 더 주주이익 개선에 좋은 전략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금 미국의 자회사에 들어있는 자산과 자금을 활용해서 이런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함으로써 향후 5년 이내에 외부 자금 조달 없이 자체 성장이 가능한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자금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제나104 기술 이전의 의의와 지노맨컴퍼니의 회사 전략에 관한 설명을 담은 투자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